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입니다. 네, 오늘 미국 82권 보딩스쿨 소개하는 영상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학교는요, St. Albans School입니다. St. Albans School은 1909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워싱턴 DC에 설립되어 있는 남자 학교입니다. 학교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세인트가 붙으면 이제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예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기프트가 받은 이런 탤런트돼 있는 학생들을 커뮤니티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관련된 학교입니다. 자매 학교가 있는데요. 자매 학교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단연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여자 학교 중에 하나인 National Cathedral School for Girls라는 학교입니다. 약자로 이제 NC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학교가 이 National Cathedral 성당을 가지고 그 캠퍼스 안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t. Albans School하고 이 NCS하고 같이 이렇게 코디네이트하는,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자세한 이 프로그램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워싱턴 DC 내에 있어요. 워싱턴 DC는 이제 미국의 이제 수도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는 분들 중에서는요, 워싱턴 DC도 이제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문들이 이제 굉장히 DC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 5개를 제가 이제 선별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다도 이제 올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인 알바는 이제 보딩스쿨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통학하는 데이스쿨들입니다. 조지 타운 프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DC 안에 있지는 않고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리스트 안에는 이제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미국으로 유학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이제 맨하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 지역에 있는 뭐 트리니티라든가 뭐 달튼이라든가 이제 브루니얼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기라성 같은데, DC 안에 있는 학교도 기라성 같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에 있는 데이스쿨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 알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보딩스쿨이지만은 이 학교는 이제 저학년 학생부터 이제 다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보딩 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이제 4학년 수업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학교죠. 사실 뭐 4학년 수업부터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뭐 주니어 보딩 스쿨로는 비멘트 스쿨이나 또는 이제 서부에는 이제 와이벌리 스쿨이나 이제 몇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단연 보딩이든 데이든 단연 남자 학교 중에서는 이 학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인 알반에 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4학년부터 보내는 게 사실 제일 좋으나, 이 4학년이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입학 학년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보딩은 이제 9학년서부터인데 사실 입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한 학년에 76명의 학생들이 있고, 보딩은 총 뭐 33명 이 정도밖에 없어서 한 학년에 기껏해봤자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자리라서 정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뭐 세인 알반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기에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세인 알반 스쿨을 보면은 미국의 되게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남자 보딩 스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커리큘럼적으로도 약간 문과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가 다양하면서 또 스포츠 쪽으로 또 강세를 보이고, 또 특히 이제 그 과목 중에서 그 English라는 그런 큰 디파트먼트 안에 그 영어 과목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특별히 주니어하고 시니어, 한국으로 따지면 고2, 고3 학년의 영어 과목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 필수 요건으로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11학년 그리고 12학년 때 영어에 관련된 과목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하나를 American Literary Tradition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여자 학교랑 같이 하는 그 코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관련된 이 영어에 관련된 이런 전통적인 그런 문학 부분과 또 이 영어 안에서에 대한 관련된 일렉티브의 3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렉티브의 3과목 중에 하나가 반드시 라이팅 컴포넌트가 강요된 그런 과목이 돼야 되는데, 이 일렉티브도 실질적으로는 AP 과정을 프랩할 수 있는 정도 난이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너무 세분화 정말 잘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교가 사실은 이제 그 뭐 영어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학생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진학하는 대학도 의외로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좀 세분화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른 학교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8시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수업은 이제 총 65분짜리 수업이 이제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루에. 그리고 점심 굉장히 짧게 먹습니다. 그래서 30분. 각 디파트먼트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영어는 총 31개의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학은 19개.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사이언스에 이제 디파트먼트에 포함되는데 이 학교는 이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이제 21개.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가 이제 20개인데 이 사이언스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가 좀 강세입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이제 31개로 되어 있고 아트는 이제 비주얼 아트가 이제 그다음에 퍼포밍 아트가 이제 10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총 29개의 아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잠자는 시간도 좀 늦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보딩 스쿨들은 이제 10시에 취침인데 이 학교는 11시. 하루를 좀 길게 쓰는 학교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제 다니엘 조 원장이 이제 얘기했던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여자 학교하고 이제 같이 이제 조인해서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인해서 다른 수업들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액티비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도 사실은 뭐 foreign language에서도 뭐 ancient Greek이라든가 라틴 같은 그런 약간 고전적인 부분에 약간 미국의 전통성을 좀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학교에 이제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자매 학교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 NCS라는 학교와 코업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o-Educational Classe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아트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애슬레틱, 스포츠 프로그램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은 이제 Honors, Linear Algebra and Vector Calculus라고 해서 이게 대학교의 컬리지 레벨의 이제 수학 고 난이도의 코र्स고요. 또 Mathematics of Digital Data라고 하는 거, 그리고 AP Physics C,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11학년하고 12학년의 영어 클래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Public Speaking, 그리고 모든 종교 관련 일렉티브하고 또 히스토리의 일렉티브들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코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제 그 foreign language도 이제 Chinese, Latin 그리고 Ancient Greek 요 세 과목은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드라마 프로그램 그리고 160 voice curls에서 이제 밴드나 이런 보컬 그런 부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댄스라든가 필름 메이킹,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재즈 밴드 같은 그런 앙상블 팀도 있습니다. 애틀레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컨트리, 그 다음에 아쿠아틱스, 그 다음에 트랙 앤 필드, and 크루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학교가 이제 약간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할까요?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서포트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학년 아이들인데 시니어 애들은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패컬티의 이제 선생님의 프리 어프로벌을 받아야 하지만 12학년 2학기 한 학기에 학생들이 이제 컬리지 가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과목이나 전공을 하고 싶은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더 in-depth하게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토픽 하나를 정해서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되는데 소셜 서비스 봉사활동이 60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또 DC 주변에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비영리 단체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학교에서 좀 도움이 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뭐 faculty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의
그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인맥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이런 봉사활동을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DC 주변이다 보니까 좋은 인맥으로 구축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맥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사실 그 문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국제교류나 아니면은 뭐 정치나 또는 이제 나는 뭐 로스쿨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뭐 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문학적인 그런 쪽을 좀 학부 때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소중한 게 인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DC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부분이 이제 장점이냐면은 미국의 정치 1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해외의 대사관들이 DC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또 학교가 이제 굉장히 그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을 해왔어요. 그만큼 이제 이 학교가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인맥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고 학교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학교의 SAT 평균 점수가 무려 1,460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높은 점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아카데믹한 부분, 또 전통적인 부분, 그리고 미국의 전통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되게 컨서베이티브한 이런 스타일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졸업생이 어느 대학을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보다는 이제 입학 쪽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네. 이제 졸업생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입학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하시니까 이제 입학은 사실 다른 일정과 좀 달라서 제가 긴급하게 이제 그 말을 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입학이 데드라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데드라인이 1월 중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11월 30일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학년부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이제 데이로 다닐 수가 있고, 또 이제 보딩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일찍 서둘러야 되고요. 사실 그 미국인 학생들은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킨더서부터 이제 쫙 일맥상통하게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많이 다니는데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피더스쿨이 있어요. 그 피더스쿨이 이제 보부아르라는 그 나셔널 카테드랄 그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킨더서부터 다녀서 이제 그 세인 알반이나 또는 여학생이다 그러면은 NCS로 이제 이렇게 가곤 하는데, 이제 그런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몇 퍼센트 받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5% 정도. 5% 정도 이제 추정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막 세봤거든요. 사진 보면서 한 5%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교를 이제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일찍 서둘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조가 이제 바로 그 졸업생들이 어느 학교를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졸업생이 이제 지난 최근 5년간 약 한 38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졸업생의 10%가 U of 시카고에 진학을 했고, 또 졸업생의 19%가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이 19% 중에 코넬 빼고 나머지 7개가 있네요.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학교를 좀 짚어드리면요. 아이비리그가 72명 졸업을 했는데, 브라운이 9명, 콜롬비아 10명, 다트머스 12명, 하버드 7명, 프린스턴 8명, 그 다음에 유펜 10명, 그 다음에 예일이 16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사립학교 탑 명문대학을 보면은 US 뉴스 랭킹 기준 20위 내에 20위 내와 그 다음에 리버럴스 컬리지 10위 내에 62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에머스트 컬리지, 그 다음에 버드윈 컬리지, 그 다음에 조지타운, 그 다음에 U of 시카고가 무려 38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이 학교, 대학교 잘 보내구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다니엘 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최근 그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약 4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진학한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 of 시카고가 이제 38명을 이제 그 진학을 시켰으니까 약 10%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U of 시카고로 이제 간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U of 시카고는 이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그 사실 그 진학하는 학생들 또한 저도 이제 그 진학을 시켜본 적이 있으나 굉장히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영어 굉장히 그 라이팅 글쓰기 잘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맞을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영상 끝으로 세인 알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딩스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